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바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AP 케미스트리 코र्스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 코र्스워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Honors Chemistry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AP 케미스트리를 하려면, 또는 지금 Semester 1 AP 케미스트리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Second Semester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2024년 AP exam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게 칼리지 보드에 올라와 있는 exam description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닛 1 through 9으로 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유닛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챕터 9개? 충분히 금방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북 기준으로 하면 보통 텍스트북 기준으로 하면 챕터 18개에서 20개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걸 칼리지 보드가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9개의 유닛으로 reorganize를 했어요. 챕터의 순서들을 좀 다시 컴비네이션을 해서 새로운 순서로 만들었는데 학교에 따라서 원래대로 챕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학교가 있고요. 유닛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닛인데 유닛이 12개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칼리지 보드 유닛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께서 own 시스템을 만들어서 순서를 다시 정리하신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semester 1에 유닛 1 through 4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1 through 4는 너무 조금 나가는 거, 너무 느린 거고요. 1 through 5를 나가도 사실은 느린 겁니다. 그러나 1 through 5 정도를 before winter break에 나갔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프루브를 해드릴 겁니다. 자, 학생들이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유닛 순서로 나갔든 챕터 순서로 나갔든 겨울 방학 전에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서브토픽 이름을 보는 거죠. 생각보다 저 유닛 1 했어요, 유닛 2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칼리지 보드에서 이게 reorganize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코어 내용, 진짜 중요한 게 있고 이거는 문제, 사실 exam question 많이 나오지만 GPA 때는 굳이 함께 include 하지 않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은 skip 하면서 배운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mass and molar masses, moles 이런 거는 쉬운 부분이고요. mass spectrometer, isotope들의 average mass를 calculation 하는 부분. 일단 percent composition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multiple FRQ question에서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을 그동안 every year, almost every year 냈었어요. 네. Atom structure electron configuration 쉬운 부분이죠.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저기서 헷갈리는 거를 내면, 그러니까 기본이 있어도 항상 헷갈린 내용이 있겠죠. 헷갈린 내용을 내면 아이들이 항상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점검하고 넘어갔는지. 또 PES 당연히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Periodic trans, definition 뿐 아니라 how to explain scientifically를 full response question answering 하는 것들을 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Not just direction. In terms of shielding effect, effective nuclear charges, coulombic attraction. 이런 term을 이용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칼리지 보드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bonding type, metallic, ionic, covalent, 그리고 그것들을 potential energy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지, single bond, double bond, triple bond, and their bond strengths and lengths를 그래프에서 potential energy와 intranuclear distance 의 그래프로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선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학교 GPA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포커스하지 않아요. 그러나 칼리지 보드 exam에는 포커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Structure of ionic solid. 자, 여기 ionic, metallic에 대해서 나오죠. metallic bond가 이런 거야 라는 정도는 들어봤지만
alloy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들어보지 않은 친구도 많습니다. 네, GPA exam에 내기에는 너무 작은 토픽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실제 시험에는 나옵니다. Lista structure, resonance, formal charges, hybridization.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정말 많이 해서 자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선생님 저 다 못 외웠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컨셉이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닌데 헷갈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파트는 미스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intermolecular forces를 배우면서 properties of solids, metallic, ionic, network covalent, 그리고 molecular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conductivity, melting point, boiling points 그 외에 여러 가지 properties들이요. 자, phase에 대해서 배우면서 gas law 여기까지가 다 gas인데요. gas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저희는 계산만 했어요. using PV equals nRT.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ideal gas law의 deviation, ideal gas and real gas를 comparison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틀리게 하는 문제는 주로 저기서 나오거든요. Solution and mixture, chromatography도 굉장히 단골 문제죠. Spectroscopy, electromagnetic spectrum, photoelectric effect, Beer-Lambert law, 자 우리 light absorbance. 와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인데 칼리지 보드가 인클루드 시켰지만 사실 텍스트북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쌤들께서 매트리얼을 따로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파트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건 하드커버의 텍스트북에도 비어 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생들이 물론 아시겠지만 일일이 챙겨서 가르쳐야 돼요. 자, 여기까지도 유닛 3입니다. 유닛 3는 제가 봤을 때 한 10월 초중순에 끝났어야 돼요. 유닛 4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챕터입니다. 작년에 배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Netonic equation, stoichiometry, titration, 또 type of reaction들을 acid-base reaction, redox reaction. 자, 지금 요 정도 acid-base neutralization 또는 redox balancing 정도로 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I know about acid-base reaction, I know about redox reaction 이렇게 말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그런 오픈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 acid-base reaction을 나중에 뒤에서 다시 acid-base unit로 또 배울 거고요. 우리는 redox reaction에 대해서 이거 좀 신기능이라서 자 이거는 electrochemistry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운데이션을 빌드업하는 유닛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앞에 부분은 필요한 수업 시간 클래스 피리어드가 될 거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의 풀사한 이슈가 됩니다. 유닛 5. 자, 유닛 5부터 좀 뭔가 많죠. 서브토픽 이름이 많은데 실제로 새로 배워야 될 내용도 많고 케미스트리에서도 좀 더 중요하고 갈수록 difficulty 레벨이 올라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닛 5 kinetics는 factors affecting reaction rate. 어떻게 하면 리액션 빨라지나?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increasing temperature, add a catalyst, or grind the solid reactant. 이런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numerically how to express the reaction rate, rate에 대한 definition, rate law, 우리가 speed of the reaction을 measure up, 그리고 그걸 어떻게 comparison 하는지 each chemical마다, 그리고 reaction mechanism과 relate 하는 방법, 또 integrated rate law라는 부분, integrated rate law, 그리고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냥 rate law, integrated rate law, mechanism 이 세 가지를 배우면 이것들을 컴바인해서 reaction mechanism and rate law 이 모든 컨셉트를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combination 하게 돼요. 그 다음에 approximation 하는 방법, multi-step 이런 식으로 쭉 문제가 계속 build up connection, build up connection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hermodynamics는 all about enthalpies예요. enthalpies. 자, 여기서 endothermic, exothermic, 뭐 heat absorbing reaction, heat releasing reaction 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컨셉트는 뭐가 많이 없지만 지금 클래스 피리어드도 키네틱스보다 적죠. 컨셉트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Q equals MC 더타 T 정도이지만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델타 H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이퀘이션들 또는 experimental 세팅들이 나왔을 때 어떤 variable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는 계산은 맞겠지만 how to explain it 왜 이렇게 되는지 in terms of chemical bonding, in terms of energy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자, equilibrium 케미스트리에서 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파트예요. 이 equilibrium은 지금 내용 별로 없는데요, 쌤? 그쵸? 그런데도 수업 시간은 꽤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까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있네요. 네, 이 모든 내용이 equilibrium에 들어가요. equilibrium의 컨셉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IC chart와 equilibrium constant를 계산하는 방법. 네, 그것들 계산하고 how to shift the equilibrium, Le Chatelet's principle에 대해서 understanding을 하고 여기서 나왔던 reaction quotient를 가지고 다시 Le Chatelet's principle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컨셉 하나 나오고 new concept. 그 다음에 예전 컨셉트랑 믹스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뭐 이런 순서들로 자주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solubility equilibrium은 equilibrium constant 중에서도 KSP라는 파트와 상관이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solubility product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dissolution에 대한 설명을 할 때 free energy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순서가 조금 애매한데 free energy는 사실 유닛 9에 나오는 Gibbs free energy입니다. 네, 순서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닛 9까지 다시 갔다가 return 하신 쌤이 있고 설명을 하기 좀 어렵지만 몰라 그냥 설명하고 나중에 유닛 9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유닛 8. 자, 보통 우리 친구들이 one of the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아스 베이스입니다. 아스 베이스 수업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유닛 하나인데 시험에도 꽤 많이 나오는 파트죠. 15%라고 보셔야 돼요. 네. pH, pOH뿐 아니라 특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buffer, titration, 그다음 pKa, pH, buffer의 properties와 how buffer works를 설명하는 부분. 핸더슨 하세바 equation이라고 하는 pH equals pKa 더하기 log A minus over HA. 뭐 이런 공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포뮬라 시트에서 주니까요.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네, 복잡한 계산 사실상 안 나와요. 근데 저 공식을 어떻게 이용해서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버퍼에 대한 capacity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빈틈없이 꼼꼼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유닛 9은 thermal chemistry, enthalpy에 이어서 그 enthalpy에서 배운 내용들과 이제 entropy 그리고 Gibbs free energy.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알면 thermodynamics는 끝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컴바인해서 리얼리티에 적용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electrochemistry. 우리가 말하는 전기화학입니다. 네, 이 electrochemistry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galvanic cell, electrolytic cell 이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how to set up a battery, 뭐 cell potential, 즉 쉽게 말하면 voltage를 계산하는 법, voltage를 그리고 electrolysis. 글쎄요, 쉽게 말하면 뭐 전기 분해라고 할 수도 있고 메탈 플레이팅 도금할 때 필요한 electrical energy amount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까지가 유닛 9이에요. 네, 자 AP chemistry라는 게 컬리지로 치면 101, general chemistry, college chemistry 101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college chemistry보다
덜 커버하는 부분은 있지만 90% 정도는 겹칩니다. 컬리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면 이 외에 약간의 엑스트라 부분은 좀 따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AP exam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지금 친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서브토픽 이름이 last year와 겹치는 것이 앞부분 유닛 1, 2, 3에 약간씩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definition은 그대로고 enthalpy 이거 작년에 봤던 건데 왜 이렇게 새롭지?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또 asset base, okay, I know strong asset, I know strong bases 그 정도만 압니다. 또는 maybe pH value, okay, pH value 7, neutral, pH below 7, that's acidic, pH harden 7, that's basic 그 정도만 알아요. 그걸 보고 우리 친구들이 asset base를 안다고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asset base에 대해서 훨씬 deeper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습니다. 여기서 exam weighting을 기준으로 이 끝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끝까지 쭉 더하면 100%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웨이팅으로 49% 그리고 이 뒷부분이 51%예요. 그럼 50-50 정도의 내용이니까 겨울방학 전에 유닛 4까지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겨울방학 전에 유닛 4로 끝나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 유닛 5를 들어는 가는데 퀴즈 한 번 정도만 하고 끝나고 다는 못 끝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는 last year 배웠어서 repeat 되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클래스 피리어드를 숫자가 많은 것 기준으로 더해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53시간. 물론 피리어드가 학교에 따라서 1시간인 학교도 있고 1시간 반인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53 periods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숫자들을 쭉 더해 봤을 때 69 periods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기보다 이 뒷부분, 이 학기 내용을 배우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통의 친구들이 세메스터 1, 1학기를 뭐 8월 말, 빠르면 8월 말에 시작을 했을 거고요. 아니면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9월, 10월, 땡스기빙 브레이크가 있었던 학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쉬었을 거니까 큰 디퍼런스가 아니라고 할게요. 그럼 12월 초 정도까지. 그래서 보통 3달, 여기 3달, 그리고 아무리 많이 잡아도 4개월 정도라고 봅니다. 4 months, 그죠? 근데 사실상 4개월이 좀 안 될 겁니다. 9월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3.5에서 4개월. 네, 요 정도 동안에 지금 유닛 1 through 4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5 through 9을 그러면 1월, 그 다음에 2월, 3월은 대부분 방학이 2주입니다. 물론 안 그런 학교도 있겠죠. 3월 초, 그리고 4월. 여기까지 했을 때 4월에 다 include 해도 3.5 months가 나와요. 그러면 1학기보다 시간은 적죠. 3.5,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배워야 될 내용은 더 많아요. 그리고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뉴야. 다 뉴인데 심지어 더 어려워. 그리고 이쪽 뒷부분에서 아무래도 FRQ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배운 내용은 어렵고 시간은 모자른데 진도는 더 빨리 나가고 그럼 시험은 뭐 챕터 시험이나 퀴즈나 테스트는 더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빡세게 해서 빡세게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진도를 못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라이트하게 대충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소화가 다 안 되는데도 진도가 흐르륵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도 4월 말에 진도가 끝나면 5월 6일이 이번에 시험인데 항상 케미스트리는 first day of the exam입니다. first day of AP week 거의. 그러면 5월 6일에 시험 볼 때까지 4월 말에 진도가 끝나버리면 한 3, 4일 남으면 문제는 언제 풀죠?
물론 챕터 바이 챕터로 풀었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믹스해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A랑 B는 bonding, C랑 D는 intermolecular force. 근데 갑자기 E랑 F에서 키네틱스를 잠깐 갔다가 FG에서 thermal을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유니트를 하나의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의 챕터는 알 것 같아도 막상 fully mixed 된 question을 풀어보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3월 중순 mid March까지는 진도가 끝나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end of March 3월 말까지는 끝나줘야 됩니다. 3월 말도 늦어요, 사실. 근데 3월 말이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 한 달이 남죠. 한 달 남습니다. 근데 3월 말이라고 해도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어려운 내용을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4월 달 한 달을 문제풀이만 할 수 있다 라고 봅시다. 근데 4월 달이 보통 방학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AP exam이 하나인 친구들이 10학년이 있고 주니어는 보통 2개, 3개, 4개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AP가 3개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4월에 제 4weeks가 있어요. 4weeks에 학교 다니면서 학교 GPA, 챕터 테스트 다 보면서 이 AP 3과목의 막 테스트를 일주일에 하나씩 풉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테스트 하나 per a week. 그러면 4weeks면 4세트밖에 못 보죠. 그럼 너무 적어요,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요. 학생들이 학교 공부 다 하면서 3 subject이면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시험을 3 such를 보는 거죠. 한 세트에 과목마다 다르지만 평균 3시간이고요. 케미스트리는 3시간 15분을 봅니다. 그럼 3시간의 시험을 보고 리뷰를 하고 틀린 걸 체크하고 봤는데도 여전히 약한 챕터들은 뭔가 correction을 하거나 공부를 extra study를 하겠죠. 그럼 실제로 3시간은 아닐 겁니다. 정말 너무 잘해서 틀린 게 조금밖에 없는 친구는 공부 시간 다 포함해서 4시간이겠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까먹은 것도 많고 생각 안 나는 것도 많고 하다면 한 세트 푸는데 공부 시간까지 한 대여섯 시간은 잡아야 할 수 있어요. 약한 부분들을 점검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게 절대 만만한 양이 아닌데 이거를 일주일에 3번을 합니다. 서브젝이 3개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정말 실질적으로는 학생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간신히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한 달 동안 4세트밖에 못 푼다는 거죠. per each subject.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소 12 sets, 여기서 말하는 12 set는 12 full sets, 12 multiple, 12 FRQ, and more than that. 그것보다 더 많은 세트들을 풀고 일일이 correction, 첨삭을 받게 돼요. 저와 수업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잘 받고 AP Chemistry exam을 confidently, 좀 자신감을 갖고 좀 prepared로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풀이를 3월 초에는 시작을 하기를 권합니다. 문제풀이를 3, 4월에 하면 그래도 7 or 8 weeks의 시간이 있겠죠. 그럼 시험 보기 전, like 1 week before는 좀 리뷰를 하고 그동안 틀렸던 거를 체크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이 정도로 시간을 가져가려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내용들이 February까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겨울방학 전에 여기까지만 끝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겨울방학 때 솔직히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 내용을 끝내지 않으면 문제풀이는 언제 하죠? 이 내용 공부는 언제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솔직히 4월 달 막 굉장히 늦게 학원에 조인했는데 아직도 저희 학교는 여기 시작도 안 했어요라고 말하는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물론 GPA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AP exam을 안 볼 게 아니라 볼 거라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는 AP 시험 점수를 가지고 가기가 사실 힘들겠죠. 네. 저희 목표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5점을 받고 또 5점 못 받는 친구도 있겠죠. 4점 받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시작한 스코어에서 충분히 grow 하면서 케미스트리가 재밌어지고 케미스트리의 이 내용, 컨셉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앞으로 칼리지 라이프에서도 또 앞으로의 공부하는 습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재밌는 또 유익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방학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켈다였습니다.